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르게 열심히 연구를 위한 여러분들의 채널 부자 연구소입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플러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굉장히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을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용성, 한강 가운데를 끼고 있는 강남과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하고 이 번외 지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마용성, 강남 3구, 지금 한강 가운데 중심 제외하고는 집값 하락이, 지금 아파트 하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촉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어느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느냐,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느냐, 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 청약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부동산 이슈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지금 번외 지역으로 좀 집값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미분양 사태도 일어나고 있지만, 자, 반대로 현금을 지금 넉넉히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반대로 그 대출 이자가 조금 다운이 되면 그것을 노리면서 한 번 더 좀 기회를 노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지금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좀 전세가가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싶었던 집,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러한 집에서 좀 거주하고 싶은 이러한 욕심도 좀 생기실 것 같고,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전세에 가장 큰 좀 관심을 두고 계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아직 집을 사기에는 모두가 봤을 때 애매한 타임인 것 같고, 그 지금 내년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펼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가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매보다는 그래도 집을 보면서 전세에 좀 더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월세가 지금 역전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월세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금을 좀 넉넉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게 전세 사기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일당이 검거되고 있고, 뭐 빌라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 뭐가 있을까? 깡통 전세 사기 예방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먼저 바로 짚어볼게요. 이 내용을 짚어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좀 삽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내용도 함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전세 계약 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것을 펼쳐야 됩니까? 바로 주변 매매가, 주변 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전세가도 당연히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누구는 되게 지금 계속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내가 손실 본 기분이 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좀 사용하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건축주 계약이다 뭐이다 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근저당권,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등 이러한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해가지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집을 들어가는데 모두가 지금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빚이 잡혀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 이 선순위 채권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으로 플러스 어디까지 확인을 된다? 빚이 얼마인지, 이 부동산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였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자라면 임대인이 세금도 안 내는데 보증금을 주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신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세금 체납 여부 확인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선순위 보증금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권 확인 그리고 부채 규모 확인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채권 확인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선순위가 밀려나 있으면 우리 보증금을 원활하게 전부 다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게 가장 좋다. 누구나 알겠지만 가장 좋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나 다 알죠?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세, 전입세대 열람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전세 계약 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임대차 신고 반드시 거쳐야 되시고, 두 번째 전입 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신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반드시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전세를 계약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자, 집에 살 때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가 망가지고 뭐 집이 좀 하자가 있고 부동산 하자가 있고 이상한데 그 권리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생돈, 우리는 그냥 임대인인데, 그렇죠? 임차인인데,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 우리가 막 온갖 세입자란 이유로 뭐 갑질을 당할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우리가 임차인으로서의 이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조금의 약간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이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들을 곤란한 상황이 겪지 않도록 거주할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할 이 조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요구 조건들이 받아들여졌을 때는요, 어떻다? 당연한 권리겠지만 우리가 임차인,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혹시나 이걸 막 내색을 표하고 약간 좀 곤란해한다? 이거는 뭔가 분명히 캥기거나 찝찝한 분도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런 주인분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임대인도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보증금 가져가놓고 못 받는 상황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소중한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가장 꼭 넣어야 될 이러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시는 공인중개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력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하기는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캥기면 그냥 거기서 애매하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이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다? 계약서, 이거는 특약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우리가 갖추기 전에 이 등기부 등본상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하자마자 내가 달려가기 전에 그 즉시 뭐 대출을 한다거나 뭐 근저당권 또는 이런 거 선순위 채권 선정한다거나 이런 되게 불상사도 괜히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잔금 그리고 입주일자 이길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 하고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 자, 혹시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0억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도 지킬 수 있다는 점, 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인, 그리고요 이 임대 물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물건, 이 임대 물건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에 의해서 전세 반환, 보증보험, 이거 중요합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요.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당연히 보험이 돼야죠. 왜 보험을 안 하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약을 썼는데 집주인이 안 한대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 뭐 숨기는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꼭 계약서 확인하시면서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조항이 없으면 추가해달라고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약으로. 자, 무엇이냐?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 그쵸? 특정,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자, 미리 임차인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그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다가 막 망가지면 막 애매하지, 막 수도 망가졌는데 막 집주인 당신이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집도 집이지만 뭐 사무실도 써봤고 뭐 다양한 그 물건, 임대 물건을 써봤지만 뭐 시설물에 고장이 났는데 저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냥 다 서류상으로 써놔야 여러분들의 권리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 특히 노후화된 건물들,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이 전세 보증금은 깔끔하게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드릴 말씀 사소한 일이겠지만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뭐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조항도 여러분께서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 시원하게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방송에 앞으로 제가 지금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좀 여러분과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할 건데, 자, 다음 방송에서는 집값 폭락 기준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플러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